안녕하십니까. 2015년 2회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과가수 춘전 용기는 항상 몇 도씨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과가스는 기본적으로 4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열스포를 이용한다 해도 마찬가지 40도 이하. 그 다음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40도 이하의 장소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도는 40도. 자, 액화석유가스 저장 탱크 벽면의 국부적인 온도 상승에 따른 저장 탱크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 탱크 내벽에 설치하는 폭발 방지 장치의 재료로 만든 것은, 자, 온도 상승으로 인한 폭발 방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폭발 방지 장치라는 것 자체가 온도가 상승했을 때 이 온도를 신속하게 흡수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분산을 통해서 폭발을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다공성이면서 벌집형인 알루미늄 박판, 그죠? 그래서 다공성이 열을 우리가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판이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그죠? 예, 열을 분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번에 최대 지름이 6m인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 2개가 서로 유지하여야 할 최소의 거리는, 자, 저장 탱크 2개가 인접 설치했을 때 저장 탱크의 최대 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한다. 그래서 2개가 있으면 저장 탱크, 그죠? 여기에 4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름이 6m인 가스니까요. 얼마입니까? 3m 되겠죠. 자,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방호벽 어떤 설치 위치 이렇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세틸렌 가스 또는 10메가파스칼 이상의 압축가스, 그죠?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우리가 방호벽을 설치를 하는데요. 통상 압축기와, 그죠? 압축기와 충전 장소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와 또 뭐가 있냐면 그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사이에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 두 개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 장소와 그 충전 가스 용기의 보관 장소 사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냐면 충전 장소와 그 충전용 주간 밸브의 조작 밸브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압축기와 충전 장소 사이, 압축기와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사이, 그 다음에 충전 장소와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관계없는 경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다음 중 연소의 형태가 아닌 것은, 연소는 분해 연소, 확산 연소, 증발 연소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연료의 어떤 연소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4번의 물리 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6번에 가스 누출 검지 견보장치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의 경우에는 느슨시 우리가 가스가 체류를 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검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죠? 굳이 검지기를 설치해서 검지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다. 그죠? 나머지 것은 보시면 누출을 통해서 경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검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통풍이 잘 되면 검지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적절한 장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류할 우려, 이런 식으로 가스가 머물러 있다가 폭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검지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신규 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용접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재검사 주기는 뭐 이거는 표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죠? 용접용기만 이 문제에서는, 그죠? 나오니까 용접용기만 잠깐 보시면, 기준은 500리터 이하가 있고 500리터 이상이 있고, 기준이 이렇게 미만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만, 그 다음에 이상,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보게 되면 15년 미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20년, 그 다음에 20년 이상,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리터 미만의 경우는 3, 2, 1년 이렇게 되고요. 500리터 이상의 경우는 5, 2,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5년 미만의 경우만 3년과 5년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경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 뭐 외우기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20년 경과는 1년마다,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틀린 내용은 4번에 우리가 충전 용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기는 잔가스, 그렇죠? 남아있는 가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충전 질량이 90% 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준 자체가 뭡니까? 2분의 1, 그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으면 충전 용기고요. 2분의 1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잔가스 용기,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기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90%가 아닙니다. 자, 9번에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 사용압력의 1.1배 또는 얼마의 압력 중 높은 압력으로 실시하는 기밀시험의 이상이 없어야 하는가? 자, 기밀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0 mH2O, 840 mH2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둘 중에 높은 압력 이상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자, 요걸 우리가 킬로파스칼로 하면 8.4 킬로파스칼. 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는 1.1배 840, 그다음 8.4 킬로파스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10번 충전 용기 등의 적재한 차량의 운반 개시 전 용기 적재 상태의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용기 적재 상태 점검하는 것은, 자, 차량의 적재 중량을 확인하고요, 용기의 고정 상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용기 보호캡의 부착 유무 확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운반 계획서는 관계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용기나 밸브 등에서 가스가 혹시나 누출이 되는지, 자,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요, 관계없는 것은 운반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방류독의 내측 및 그 외면으로부터 몇 메다 이내에 그 저장 탱크 부속 설비 외의 것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 자, 이것은 1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m 이내에는 그 저장 탱크의 부속 설비 외의 것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12번에 가스의 성질에 대해서 옳은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 일산화탄소는 가연성이다. 일산화탄소는 가연성이면서 뭐 독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연성이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다,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조연성이다, 그죠? 산소는 자기 스스로 불이 붙지 않고, 그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조연성이다, 맞죠? 질소는 가연성도 조연성도 아니다, 그죠? 불연성입니다, 그죠? 질소는 우리가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이죠. 그러면 얘도 설명이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만 찾는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자, 이게 맞겠네요. 리얼을 한번 보시면 아르곤은 가연성이다 이랬는데 아르곤은 불연성이죠. 연소성으로 놓고 보면 불연성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과가스 일반 제조 시설 중에서 에어졸의 제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보기가 좀 긴 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지금 틀린 내용을 보자면 3번에 보시면 에어졸 제조 설비는 화학이 또는 인화성 물질과 5m 이상의 우회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어졸 제조 시설은 우회 거리 자체가 8m. 그죠? 이게 8m가 되겠습니다. 그죠? 8m. 그래서 통상 우리가 화기와의 거리 이렇게 나오면은요 2m, 8m 기준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2m, 8m 이렇게 보시고요 5m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도시가스 사용 시설에서 PE 배관은 온도가 몇 도씨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는가? 자, PE 배관은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도. 자, 15번에 용기에 의한 과가스 운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틀린 설명은 1번에 3000kg의 액화 조연성 가스를 차량에 적자에 운반할 때는 운반 책임자가 동승하여야 한다. 자, 운반자 동승 기준이 되는데요. 액화 조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액화 조연성 가스는 기준은 6톤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조연성, 그죠? 그 다음에 가연성, 독성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압축이 있고 액화가 있죠. 압축은 단위 자체가 세제곱미터입니다. 그죠? 최적이니까요. 액화는 킬로그램 또는 내지는 뭐 톤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우시기 좋은 거는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압축은 600. 그러면 액화는 6톤 이렇게 됩니다. 가연성은 300세제곱미터 3톤. 독성은 100세제곱미터. 그러면 톤은 뭐예요? 1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앞에 자리가 똑같죠. 그죠? 자, 외우시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요대로 했을 경우 앞에서 우리가 조연성 가스 지금 여기서 나왔죠? 조연성 가스 3000kg. 그러면은 액화 가스의 6톤이니까 그죠? 예, 동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다. 자, 16번에 영종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어떤 방폭 구조의 것을 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영종, 1종, 2종 이렇게 세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종은 원칙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종은 내압, 압력, 그 다음에 유입, 그죠? 그 다음에 본질 안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종은 안전증. 자, 그러면 0종은 본질 안전, 2종은 안전증 방폭 구조 이렇게 사용하고 그 외의 거 1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공기와 혼합된 가스가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 범위가 좁아지는 가스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스는 압력이 높을수록 폭발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죠? 넓어지는데 예외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일산화탄소와 수소.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압력이 상승하면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좁아지는 가스는 일산화탄소.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의 경우는, 그렇죠? 수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0 atm까지 이렇게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진다.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수소와 일산탄소. 일산탄소는 좁아지고요. 수소는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8번 아세틸렌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폭발 범위는 수소보다 넓다. 그래서 아세틸렌은 폭발 범위가 가연성 가스 중에서 가장 넓은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겁고 항색의 가스다. 공기보다 무겁다. 일단 이 자체만 보시면 공기는 우리가 중량으로 따지자면 29g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29g. 자, 탄소 2개와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는 얼마? 12g이다. 그죠? 이게 2개 있고요. 수소는 1g짜리가 2개 있습니다. 자, 24, 2, 26g이다. 그죠? 그러면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19번에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 방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쭉 읽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배관의 방식 전이 상한값 자체가 물론 포화 황산동 기준으로 했을 때인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포화 황산동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한값이라면은 마이너스 0.85 이하일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한값은 2.5V, 마이너스 2.5V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한이고요. 하한값은 2.5, 마이너스 2.5 볼트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위의 변화는 최소한 300, 그죠? 여기 있죠. 전위 변화는 요거. 그 다음에 배관의 전위 측정은 가능한 배관 가까운 위치에서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방식 시설의 관대지 전위 등은 2년에 1회 이상, 이거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자, 20번에 전약가스 지하 매설 배관의 퍼지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가스는, 그래서 퍼지용으로 우리가 쓰는 거 불활성가스, 질소가 되겠습니다. 자, 21번에 고압가스 설비에 설치하는 압력계 최고 누금에 대한 측정 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압력계는 상용 압력의 1.5에서 2배의 범위를 갖는 압력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5에서 이상 2배 이하.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에 상용 압력이 15MPa, 배관 내경이 15, 재료의 인장 강도가 480, 관 내면의 부식 여유가 1mm, 안전율이 4, 외경과 내경의 비가 1.2 미만인 경우 배관의 두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판의 두께 계산해서 우리가 계산식 자체가 2 곱하기 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허용 응력입니다. 응력의 또 뭐죠? 용접 효율. 자, 여기에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P입니다. 압력이죠? 여기서는 뭐 최고 충전 압력, 상용 압력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분의 D가 됩니다. 압력의 D. 자, D는 우리가 동체 내경에서 부식 여유 부분을 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경에서 마이너스 부식 여유 뺀 수치. 자, 요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C, 그죠? 자, C는 부식 여유치 이렇게 되죠. 부식 여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자, 2 곱하기 허용응력. 허용응력은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진 않다. 그래서 허용응력 자체가 안전율 분의 인장강도, 인장강도 나누기 안전율로 봅니다. 그러면 인장강도가 480이니까 나누기 4, 안전율 4죠. 자, 이렇게 해서 허용응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접 효율은 지금 없습니다. 그죠?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압력 15 파스칼 되어 있죠. 분해. 자, 마찬가지 압력 15 곱하기 내경에서, 그죠? 내경 15mm입니다. 그죠? 15에서 부식 여유치 뺀다 그랬죠. 1. 그죠? 1을 빼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부식 여유치 1. 자, 지금 이렇게 대입이 됐습니다. 수치 자체가.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약 한 1.9
그래서 2mm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에 정압기의 기능을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압기는 우리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정압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용압으로 만들어주는 거 감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이 폐쇄 기능이다. 자, 이거는 가스 흐름이 없을 때 폐쇄를 해서 2차 측에서의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 정압기는 감압, 정압, 그 다음에 폐쇄 기능까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고압식 액화 분리장치의 작동 개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압식은 압축 공기는 약 15 atm 정도의 중간단에서 우리가 CO2 흡수기에서 돌아온 공기는 150에서 200kg atm 정도 압축이 되어서 중간 냉각기를 거쳐서 유분리기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틀린 내용 자체가 보시면은 3번에 설명 있죠. 압축 공기는 수세정탑을 거쳐 축냉기로 송입되어 원료 공기와 불순 질소류가 서로 교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저압식 공기액화 분리 장치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압식. 그래서 3번에 설명이 틀렸다. 자, 25번. 압축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선택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인하점이 높을 걸 불이 잘 안 붙어야 됩니다. 그죠? 잔류탄소의 양이 적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연소가 잘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도가 적당하고 항유화성을 가질 것. 점도가 적당하다는 건 맞죠. 점성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항유화성이 적을 것 이러는데 항유화성은 다르게 얘기하면 유수의 분리성입니다. 기름과 물이 잘 분리되는 성질 이렇게 되겠죠. 그게 적으면은 어떻게 돼요? 윤활유하고 물하고 섞여가지고 분리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 항유화성은 적은 게 아니고, 그죠? 클수록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6번에 금속 재료 저온에서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틀린 거 보시면 2번에 탄소광은 저온도가 될수록 인장 강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탄소광은 저온도에서 취성이 커집니다. 취성이라는 것 자체는 무르고 약해지는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데요. 취성이 커짐으로 해서 잘 깨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장강도 감소하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제 틀린 설명은 2번. 자, 27번에 압력 배관용 탄소광간 사용 압력 범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관용 우리가 배관용 뭐 SPP관 있고요. 배관용 탄소광간 그죠? 그 다음에 압력 배관용 SPPS 그죠? 그 다음에 고압 배관용 이렇게 되어 있죠. SPPH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온도 범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용 탄소광간은 10kg 미만, 그래서 1MPa 이하 미만이 아니고 그죠?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MPa 10kg까지. 그 다음에 압력 배관용은 요 위에 단계입니다. 그래서 메가파스칼 단위로 하면 1에서 10MPa. 그 다음에 SPPH 고압 배관용은 10MPa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배관용 탄소광간이라는 것 자체가 SPPS관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28번 수소 불꽃을 이용하여 탄화수소의 누출을 금지할 수 있는 가스 누출 금지기는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수소 불꽃 이온화 검출기. 그래서 영문 표기로 해서 약자로 FID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29번
부유 피스톤형 압력계에서 실린더 지름이 0.02m이고 추하 피스톤의 무게가 2만 g일 때 이 압력계에 접속된 브루동간의 압력계 눈금이 7kg를 나타내었다. 이 브루동간 압력계 오차는 약 몇 프로인가 해서 오차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라 이랬으니까 오차율이 되겠죠. 그래서 오차율 자체는 이제 참값과 오차값 요 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차율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차값은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차값을 구하는데 먼저 참값을 보시면 참값이라는 것은 지금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지름이 0.02m고 무게가 130kg. 여기 이제 2만 g입니다. 문제 지금 책에 g입니다. 2만 g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해설 자체가 요거를 130kg로 해서 잘못 해놨습니다. 2만 g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압력으로 참값 마찬가지 압력이 되겠죠. 압력을 구하면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실린더 지름이 0.02m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계산하면 원의 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죠. D는 0.02m인데 요걸 cm 단위로 바꾸면은 이 자승 이렇게 되겠죠. D의 자승이니까요. 자, 이게 면적이고, 자, 요거를 2만 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20kg이다. 이렇게 되겠죠. 단위 자체가 킬로그램 per 제곱센치. 이게 압력의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을 제곱센치로 나눈 거. 자, 요게 이제 참값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실제로 이제 3.14로 나누어주면 6.37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값은 뭐예요? 브루동간 압력계 눈금이 7kg를 나타냈다. 이게 측정해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오차값은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오차값은 7 마이너스 측정값에서 참값 6.37 그죠? 그래서 6.37분의 7 마이너스 6.37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차율이 계산이 되겠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래서 이제 오차율은 약 10%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오타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2만 g으로 교재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설 부분에서 130kg로 해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오타입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요. 20kg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부치제를 외기로 분출하거나 부치 설비로부터 부치제가 흘러나오는 경우 냄새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그래서 부치제는 연소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우리가 연소법, 산화처리, 흡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냄새가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수동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를 한다거나 또는 활성탄에 의해서 우리가 흡착 또는 화학적으로 우리가 산화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1번. 산화에틸렌 취급 시 주로 사용되는 제독제는 자, 산화에틸렌은 우리가 다량의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번 물이 되겠습니다. 자, 산소 압축기 내부 윤활유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자, 산소 압축기 윤활유로는 물 그죠? 또는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물 또는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 수를 사용한다. 또 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에 공기 중에서 누출 시 냄새로 쉽게 알 수 있는 가스로만 나열된 것은 자, 그래서 냄새로 쉽게 알 수 있는 우리가 자극성 취기 이렇게 냄새가 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암모니아와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염소와 암모니아. 통상 우리가 뭐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알곤이나 산소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공기 중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냄새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도 실제로는 이제 알 수가 없다. 아세틸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가 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뭡니까? 부취제가 되겠죠. 그죠? 예, 인위적으로 냄새를 넣는 거고, 실제로 이제 누출됐을 때 우리가 뭐 냄새가 나는 취기, 자극성 취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암모니아와 염소가 되겠습니다. 자, 34번에 일반 액화석유가스 압력 조정기에 표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제조자 명이나 약호, 제조 번호나 로트 번호, 입구 압력, 검사 연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틀린 내용은 4번에 검사 연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 일자, 그죠? 제조 연월 이런 것들은 표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기간 또는 뭐 용량 이런 것들 표기를 합니다만은 검사 연월일은 관계가 없겠다. 자, 35번에 가스 용기의 취급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읽어보시면은, 그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 용기, 또는 이런 것들, 가스의 경우는 통상 보존을 할 때 40도 이하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뜨거운 물을 쓰는데 열수포를 우리가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40도 이상으로 한다. 이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에 다음 각 폭발의 종류와 그 관계로서 맞지 않는 것은, 그래서 화학 폭발, 화약의 폭발이다. 압력 폭발은 보일러의 폭발이다. 촉매 폭발은 아세틸렌의 폭발이다. 중합의 폭발은 시아나수소의 폭발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아나수소는 중합 폭발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세틸렌의 경우는 우리가 뭐 산화 폭발, 그 다음에 압력을 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분해 폭발, 그 다음에 화합 폭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촉매라는 것은 우리가 수소에 우리가 염소에 의해서, 그죠? 촉매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폭명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촉매 폭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의 경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산화와 분해죠. 분해 폭발, 그죠? 그 다음에 화합 폭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촉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수소의, 그죠? 염소, 수소의 염소. 이 염소 폭명기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촉매라는 것은 이제 햇빛입니다. 햇빛. 그죠? 직사광선을 촉매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폭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지 않다. 자, 37번. 용기 신규 검사에 합격한 용기 부속품 기호 중에서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부속품의 기호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AG는요, AG는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아세틸렌 가스를 영어로 표기했을 때 약자 아세틸렌 가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G, 이게 이제 압축가스가 되겠죠. 압력에 의한 가스이죠. 압축가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LG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액화가스입니다. 액화가스고요. 이거는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LT라면은 저온입니다. 그래서 저온 내지는 우리가 초저온, 그죠? 초저온 또는 저온 용기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G, PG, LG, LT. 그 다음에 이제 뭐 LPG, 액화가스는 실제로는 이제 LPG는 액화석유가스죠. 그래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하고, 그죠? LPG를 제외한 액화가스는 L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압축가스는 PG가 되겠습니다. 자, 38번에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 공급 시설 중 정압기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을 찾아라.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이 쭉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실제로 이제 틀린 내용을 보시면 2번의 내용입니다.
자, 정압기에 설치되는 가스 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부터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자, 요거는 지상에서, 그죠? 지면에서부터 3m가 아니고 요거는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기시설물과의 접촉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5m 이상의 높이를 설치한다. 자, 그래서 전기시설물과 접촉 등 사고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3m, 이게 3m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지금 설명이 맞는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맞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에 충전전 주간의 압력계는 정기적으로 표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해야 한다. 다음 중 검사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충전전 주간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표준 압력계로 검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기타 압력계는 3개월에 1회입니다. 근데 충전용 주간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이고요. 그 외 기타 압력계의 경우는 3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에 백금 요즘 열전대 온도계의 온도 측정 범위로 옳은 것은, 자, 열전대 온도계는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철, 콘스탄탄, IC, 그 다음에 크로멜, 알루멜, CA, 그 다음에 구리, 콘스탄탄, C입니다. 그죠? 백금, 로듐,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IC의 경우는 우리가 통상 마이너스 20에서 800도 범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로멜, 알루멜은 마이너스 20에서 1200도. 그 다음에 구리 콘스탄탄은 마이너스 200에서 350도 정도. 그 다음 백금 로듐은 0에서 160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지금 우리가 맞는 거 찾아라 이라면은 여기서는 3번이 맞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보니까 약간씩 뭐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40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다음 중 가장 높은 온도는, 자, 온도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 도시 온도로 보시면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죠. 그럼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5. 어느 게 높습니까? 마이너스 35가 높은 거죠. 그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 도시로 바꿔보겠습니다. 213K죠. 켈빈 온도는 뭡니까? 마이너스 273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섭씨 온도가 나옵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몇 도입니까? 60도. 자, 그럼 이 두 개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낫죠? 그 다음에 450 랭킨 온도 R로 나타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켈빈 온도로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켈빈 온도를 바꾸려면 랭킨 온도에다가 뭐 1.8분의 1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수치는 250K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273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섭씨 온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3도C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거니까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수치가 작은 거.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현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자, 현열과 잡열이 존재하는데 현열은 온도 변화에만 관여하는 겁니다. 그죠? 현열은 온도 변화. 그죠? 그 다음에 잡열은 상변화에 쓰이는 거죠. 상변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이다. 그죠? 온도 변화 없이 상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물질의 상태, 온도 변화 모두 변할 때 필요한 열이다. 물질의 온도 변화 없이 압력이 변할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온도가 변할 때 이렇게 되니까 이건 현열이고요. 그럼 이게 잡열에 관한 지금 설명입니다. 2번 같은 경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자, 43번 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삼중수소는 방사능을 갖는다. 밀도가 크다. 금속 재료를 취화시키지 않는다. 열전도율이 아주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방사능을 갖는 요 설명은 우리가 뭐 교재에도 잘 없습니다만은 다른 내용은 다 있으니까요. 밀도 자체는 작죠. 그죠? 수소 자체가 분자량이 가장 작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밀도는 이제 뭡니까? 최적. 그죠? 22.4분의 분자량으로 가버리니까요. 가장 작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속 재료를 취화시키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치화를 시킵니다. 고온 과압에서 우리가 수소 치화 그죠? 발생을 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아주 작다 이렇게 되는데 열 전달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설명은 틀린 걸 걸러내다 보니까 맞는 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중수소는 우리가 뭐 양성자 1개, 중성자 2개 뭐 이렇게 해서 방사선을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4번에 샤를의 법칙에서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씩 상승함에 따라 0도씨일 때 부피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기체의 절대온도와 부피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절대온도 1K 또는 뭐 1도씩 상승함에 따라서 부피는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상승을 하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273분의 1. 자,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온도 우리가 계산해서 보면 도시 플러스 273을 해주는 이유가 분자운동 에너지가 273분의 1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273분의 1씩 상승하기 때문에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다음 화합물 중 탄소의 함유율이 가장 많은 것은 전체, 그죠? 이 가스 전체의 중량에서, 그죠? 전체 중량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중량 비율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함유율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탄소의 원자량의 비율로서, 그죠? 가장 뭐 비율로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탄소 함유율은 전체 분자량 분의 탄소의 분자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산화탄소 보시죠. 탄소는 12고요. 그죠? O는 16짜리가 2개 있죠. 그죠? 전체 44g입니다. 그죠? 44g 중에서 탄소의 무게는 얼마? 12g이죠. 그러면 44분의 12. 탄소의 함유율이니까 곱하기 100. 100분율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약 한 27% 이렇게 되어 있고요. 27%. 그 다음에 메탄을 한번 보시죠. 메탄은 탄소가 12, 수소가 일자리가 4개 있는 거죠. 16입니다. 그죠? 전체 16에서 12g. 되게 높죠. 75%.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탄 보시면 탄소가 2개 있습니다. 12자리가 2개 있고 수소가 1자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8g 중에서 얼마? 24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85%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85%, 86% 이렇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보시면 탄소가 12, 산소가 1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체 28g에서 12g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42% 정도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장 많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85% 차지하고 있는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다음에 설명하는 열역학의 법칙은 자, 어떤 물체의 외부에서 일정량의 열을 가하면 물체는 이 열량의 일부분을 소비하여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고 남은 부분은 전부 내부 에너지로 내부에 저장되고 그 사이에 소비된 열은 일과 같다. 그죠? 일과 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역학 1법칙이죠. 0법칙은 열평형입니다. 그죠? 열평형은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저온과 고온을 이렇게 섞었을 때 평균 온도가 된다는 거고요. 예, 요거는 에너지 보존이죠. 그래서 일은 열로, 그죠? 또 열은 일로 이렇게 변화를 했을 때 그 에너지 자체가 그대로, 그래서 일과 열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열역학 2법칙은 우리가 비가역적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뭐 열로, 그러니까 고온을 저온으로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지만 그죠? 이걸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그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법칙인데 100%의 열혈 기간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법칙은 자연계에서 우리가 절대 온도 0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가스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그죠? 우리가 분자량의 총합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공기하고 보통 비교를 합니다만은 공기의 무게는 다 똑같으니까, 그죠? 메탄은 CH4,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12, 4, 전체 16g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판은 C3H8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 그럼 전체 44g. 그럼 탄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무겁습니다. 그죠? 한 개가 12짜리니까. 아모니아는 NH3. 자, N은 얼마입니까? 12. N은 14. 그죠? 아, 순간 제가 헷갈렸습니다. 14에 수소 1짜리가 3개죠. 17g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헬륨의 분자량은 4. 그죠? 그래서 4g. 자,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은 우리가 프로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8번에 대기압하에서 0도씨 기체의 부피가 500ml였다. 이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될 때 온도는 몇 도씨인가? 단 압력은 일정하다. 자,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와 부피, 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샤레 법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1, V1은 T2, V2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온도 대기압하에서 0도씨, 그죠? 그러면은 273 플러스 0 절대 온도입니다. 그죠? 이 절대 온도 계산해 주는 것은 뭐냐? 아까도 앞에서 273분의 1씩 최적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샤를레 법칙 44번에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0K 1대부터 1도씨 증가할 때마다 273분의 1씩 최적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기준점 자체가 절대 온도 0K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73을 더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최적이 얼마였냐면 500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일한 조건에서 부피가 2배가 됐어요. 2배가 됐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럼 이때 온도가 몇 도냐 이랬는데 이때는 온도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273 플러스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지만 x 값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샤레 법칙이잖아요. 샤레 법칙은 뭡니까? 비례 법칙입니다. 그죠?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도 커지는 거죠.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얘가 2배로 했다 그러면 얘도 2배가 되는 거예요. 273에 얘도 마찬가지 273 2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 자체는 지금 여기서는 3번에 273입니다. 그래서 샤레 법칙 자체가 비례 법칙이기 때문에 2배, 그럼 얘도 당연히 2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안 되고요. 절대 온도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자, 49번에 다음 중 불연성 가스인 것은, 여기서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1번입니다. 자, 일산화탄소와 염소가 반응하였을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자, 일산화탄소, 염소 그대로죠. CO, Cl2. 자, 여기 뭐죠? 포스겐입니다. 그죠? 포스겐 1번. 자, 황화수소의 주된 용도는, 자, 황화수소는 금속 재련, 현광물질의 원료, 제조, 공업약품, 의약품 제조에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현광물질의 원료로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2번에 고압가스 매설배관에 실시하는 전기 방식 중에서 외부 전원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외부 전원법은 방식 효과가 넓고요. 방식 대상자가 클수록 경제적입니다. 그죠? 양극의 소모가 작고 전압 전류의 조정이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틀린 내용은 장점이 아닌 것은 과방식의 염려가 없다. 그죠? 이거는 이제 과방식의 우려가 있다. 그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장점이 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죠?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번에 틀린 것은 1번. 자, 일단 가마식 저압 조정기 성능에서 조정기 최대 폐쇄 압력은 자, 이거는 뭐 3.5kPa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접이점 액체용 펌프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펌프를 설치할 때 우리가 저장 용기를 수면 가까이 설치하면 흡입 yan정이 짧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펌프를 가급적 저장 용기로부터 멀리 설치한다. 이렇게 우리가 멀리 설치할수록 침입 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저비점이니까 비점 자체가 낮은 거기 때문에 멀리 수송하면 수송할수록 여기 짧게 수송하는 것보다 멀리 수송하면 수송할수록 외부에서 열을 받아서 증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짧게, 그죠? 멀리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자, 55번 정압기 분해 점검 및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 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예비 정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내용 쭉 읽어보시면 틀린 설명 자체가 뭐냐면 3번에 단독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비 정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 사용자의 경우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비 정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에 공기에 의한 전열은 어느 압력까지 내려가면 급히 압력에 비례하여 적어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저온 장치에 사용하는 진공 단열법은 자, 진공 단열법 자체가 우리가 열전달 매체인 공기를 제거해서 우리가 단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진공 단열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진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뭐 보온병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고진공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죠? 분말 진공 단열법은 미세한 분말을 충전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다층 진공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단열하는 공간에 우리가 알루미늄 박판, 그죠? 앞에서 보면 다공성 알루미늄 박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초저온용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다층 진공 단열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기에 의한 그죠? 공기에 의한 우리가 압력까지 내려갔을 때 적어지는 성질, 공기가 적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고진공이죠. 이거는 뭐 용어 그대로입니다. 그죠? 분말 쓰면 분말 진공이고 여러 개의 층을 한다 이러면 다층이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연 진공 단열법 이건 아니고요. 그죠? 자, 57번 다음 보기에서 압력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자, 우리가 100atm이라면은 우리가 뭐 편하기 쉽게 두 개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100atm을 우리가 뭐 킬로그램 단위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1atm은 1.0332kg죠. 그렇죠? 그러면은 103.32 이렇게 되겠죠. 그죠? 킬로그램 per 제곱센치. 그 다음에 얘는 제곱미리 단위니까 제곱센치로 단위 바꿔주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200kg per 제곱센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m의 수은주입니다. 자, 수은주는 자 0.76분의 15 1.0332 그래서 20점
뭐 4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킬로그램 per 제곱센치. 단위 변화를 해준 겁니다. 그죠? 예, 순주. 760ml 치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메다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메다로 바꾼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변화를 한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가장 우리가 큰 순서대로 이랬으니까 이게 가장 크고요. 니은이 가장 크네요. 그 다음에 기억이 크죠. 예. 그 다음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에 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안전밸브는 파열 판식을 주로 사용한다. 자, 이게 이제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산소는 압축가스입니다. 압축가스의 경우는 우리가 압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는 파열판, 그러니까 고압에 의해서 안전밸브는 이상 압력 상승을 했을 때 그 압을 빼버리는 장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열판, 그죠? 깨지는 형태의 안전밸브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가스이기 때문에 용접용기가 아니고요. 무이염용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녹색은 공업용이죠. 의료용은 흰색입니다. 그죠? 백색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윤활유. 자, 내부 윤활유 자체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물 또는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9번. 에틸렌이 수소와 반응할 때 일으키는 반응은, 에틸렌은 탄소가 2개, 수소가 4개입니다. 여기에 수소를 첨가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소는 사중결합을 합니다. 4개까지 총 결합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서는 탄소 2개에 수소가 지금 4개죠. 좀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소를 더 첨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탄소끼리 하나씩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 그래서 사중결합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것을 채워줬죠. 채워줬으니까 이거는 뭐냐? 첨가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죠? 첨가를 해줬다. 첨가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비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위는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돛이다. 1kg을 1도씨 상승시키기 위해서 1kg을 1도씨 상승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그게 비열이죠.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크다. 그죠? 비열비 K는 항상 1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죠? 정적 비열은 정합 비열보다 크다. 그럼 비열비가 어떻게 되느냐? 비열비는 CV분의 CP. 그죠? 이게 비열비 K죠. 얘는 항상 1보다 크다. 그 얘기는 뭡니까? CP가 CV보다 크다 이겁니다. CP가 정합 비열이죠. CV는 정적 비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적 비열은 정합 비열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015년 2회차 기출문제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